저는 진짜 평소에 이케아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. 근데 결혼하면서 누구나 한 번씩 이케아를 가보잖아요. 안 가보신 분들은 아마 결혼하면 꼭 한번 가게 될 겁니다. 보통 가구점에 가면은 가구의 가격이 잘 안 써 있잖아요. 그래서 이 가격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몇 번 의심을 하고 가구점에 가면 항상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오잖아요.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불편했어요. 근데 이케아는 그렇지가 않잖아요. 이케아는 일단 가격이 써 있고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. 그냥 제가 편안하게 돌아다니면서 보기만 하면 돼요. 저는 그게 되게 신세계였거든요.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집들이 같은 거 가면은 되게 남의 집 구경하거나 이런 거 되게 재밌잖아요. 이케아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남의 집을 구경을 하는데 되게 잘 꾸며 놓은 집을 구경을 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자주 갔어요. 근데 이케아가 물건이 엄청 싼데 되게 이쁜 아이템들이 몇 개 있거든요. 그런 것 때문에 이케아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전셋집을 옮기면서 제 방을 모두 이케아로 꾸몄어요. 그래서 어떤 가구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. 이 책상은 책상처럼 보이지만 다들 아시죠? 책상이 아니라 조리대입니다. 혹시 이케아 핵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? 이케아 가구에는 특별하게 이케아 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.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이케아 가구를 정석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대로 리폼해서 쓰는 거를 말해요. 이 이케아 조리대를 조리대로 원래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. 근데 조리대가 아니라 이렇게 책상으로 쓰는 것이 대표적인 이케아 핵이에요.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이케아 핵이라고 검색을 하잖아요. 그러면 조리대를 조리대로 쓰지 않고 책상으로 쓰는 게 가장 많습니다. 사실 뭐 거의 한 90%가 이 이케아 핵이라고 하면 조리대를 책상으로 쓰는 걸 이케아 핵이라고 해요. 그래서 제가 구입한 조리대가 칼비라는 조리대인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186에 38 사이즈입니다. 사실 컴퓨터를 가운데다가 놓으면은 공간이 별로 없어요. 영상으로 보기에는 엄청 커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사이즈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이 조리대 밑에 이렇게 알렉스라는 서랍장이 있거든요. 연결을 하게 되면 거의 사이즈가 딱 맞아요. 저는 처음에 조리대를 봤을 때 일체형으로 된 책상인 줄 알았어요. 그만큼 진짜 딱 얹어놓으면 완벽하게 일치해요. 책상 같아, 책상.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조리대가 25만 원이라는 거. 웬만한 책상 가격 뺨치는 가격이죠. 그리고 이 조리대 밑에 받쳐 쓰고 있는 서랍이 바로 알렉스라는 서랍이에요. 이케아에서 아마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일 겁니다. 근거가 있냐고요? 아니 근거는 없는데 갈 때마다 품절일 때가 많았거든요. 근데 저는 서랍장 하면 이 알렉스가 먼저 떠올라요.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서랍장의 표준 같은 느낌? 디자인도 예쁘고 무엇보다 이렇게 손이 들어갈 정도 공간이 있어서 서랍을 열고 닫기도 편해요. 그리고 보통 서랍장이 1, 2, 3, 4, 5층으로 되어 있을 때 뭘 넣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케아가 이런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줬습니다. 왜냐면 위에는 깊이가 깊지 않고 밑에 세 칸은 깊이가 깊거든요. 그래서 저는 위쪽에는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좀 얇은 거를 보관을 하고 있고 밑에 세 칸에는 카메라, 게임기, 음성 장비 등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조립이 어렵지는 않은데요. 저 같은 취미로 가구를 조립하는 사람이 조립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단차가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. 그리고 조립을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열리는 길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. 이케아 조리대랑 알렉스랑 같이 사용하게 되면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고정의 문제인데요.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때마다 조리대가 앞뒤로 조금씩 움직여요. 특히 격렬한 게임을 할 때가 더욱 그렇죠.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책장이 바로 빌리라는 책장인데요. 제가 이케아 가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빌리 같은 가구 때문입니다.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정석 같은 디자인 때문이죠. 이케아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이 빌리라는 책장은 1979년도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출시 연도보다 더 놀라운 게 바로 이 밑에 나오는 설명인데 5초마다 하나씩 팔린다고 합니다. 전 세계에서.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책장이라는 게 대부분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. 1979년도부터 계속 팔리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책장이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케아의 영향력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이 빌리라는 책장은 높이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책을 크기대로 정리해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같이 집 없는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한번 설치하고 버리고 가기 딱 좋은 가격이죠. 그리고 아마 이 빌리라는 책장은 요즘에 그 화이트 톤으로 집을 많이 꾸미잖아요. 그런 화이트 톤의 집에도 디자인적으로 잘 맞는 책장이 아닌가 싶어요.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빌리라는 책장의 유일한 단점은 저는 하얀색을 구입해서 그런지 먼지가 쌓이면 되게 쉽게 보입니다. 이 정도 말고는 단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빌리라는 책장보다 디자인이 좋은 책장이 있어도 안 쓸 것 같아요. 왜냐면 분명히 5만 원보다 가격이 비쌀 게 분명하거든요. 이 제품은 5만 원도 안 해요. 그러니까 이케아에는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저렴해 보이지 않는 가성비 제품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이케아를 좋아하나 봐요.
마지막으로 서랍장인데요. 노르들리라고 하는 제품입니다. 이 서랍장은 이케아답지 않게 좀 가격이 비싸요. 가장 많은 돈을 들인 것 같아요. 이 책장은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는 게 이게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. 이 서랍장은 자기 집 구조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높게 배치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낮게 배치해서 소파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단처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운데 굴곡진 데 있죠? 여기다가 인테리어 소품을 올려놓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옷장을 올려놓아서 공간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저도 인테리어에 한때 관심이 많아서 사진을 좀 많이 봤는데요. 질리지 않는 디자인 때문인지 서랍장으로 많이 구매들 하시더라고요. 근데 혹시 집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뒷부분을 고정을 하시거나 낮은 서랍장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저희 애기가 여기를 밟고 올라가더라고요. 아우 정말 시겁했어요.